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소름 끼치는 일. 승강기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경험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아직도 3개월째 휴직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완공되지 않아 입주자가 없는 신축 건물의 승강기 점검을 마친 뒤 사무실로 가던 도중 건물관리소에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길 오전 중에 방문하여 점검을 해준다고 했지만 경비업체는 옥상에 있는 물건을 옮겨야 한다며 귀찮더라도 오늘 꼭 처리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직원들 중 누가 갈 거냐고 물었지만 결국 잠실 근처에 사는 저와 입사 동기가 같이 다녀오기로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입사 동기와 저는 그 문제의 신축 건물로 향했고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승강기는 INS라는 버튼을 조작하면 엘리베이터 윗부분에서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위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 입사 동기가 배가 아프다며 갑자기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위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겁니다. 분명 조작을 INS로 맞춰놔서 엘리베이터 위에서만 조작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리셋이 있어서 그때마다 꼭대기층으로 한 번을 갔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전 누군가 리셋을 한 줄 알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휴대폰이 아닌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사고로 이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층, 한층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작동이었습니다. 리셋이 됐다면 한 번에 옥상으로 올라가야 정상인데 한층씩 멈추는 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작동이었습니다. 승강기를 내릴 수도 없었고 운행이 멈춰야 제가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승강기에 누가 타고 있는 것처럼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사 동기인 줄 알고 수십 번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쫙 하고 돋아나며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승강기 위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엘리베이터는 멋대로 움직이는 데다가 안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오니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을 때쯤 공포 속에 갇혀 이미 혼이 빠져나갈 무렵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멈춰섰습니다. 꼭대기층에서 말입니다. 하필 꼭대기층이라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입사 동기에게 전화해서 승강기가 지금 고장난 것 같으니 빨리 리셋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기계실은 건물 옥상에 위치해서 지하 2층에 있던 입사 동기가 옥상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포에 벌벌 떨던 저에게 승강기 안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뭐해? 저는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느꼈고 보수 작업 중이고 고장이 난 것 같으니 타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서 고장 났다는 말이 내린 줄 알았는데 뭐해? 1분 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업 중이니 빨리 내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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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번 똑같은 목소리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정상인은 아니다. 그렇게 직감했고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목소리에 눈이 돌아가기 직전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꼭대기층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는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관리실로 내려가서 웃으며 절 농락한 범인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오갈 수도 있는 상황에 그런 장난을 치는 범인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떴지만 승강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복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오기 직전 잘 가 라는 말이 귓속을 울렸고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함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내가 탔던 배는 PCC다. PCC는 주로 해상 초기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근데 생각보다 배도 작고 생활 환경도 좀 나빴다. 다른 함대는 출동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삼함대는 얘기가 좀 달랐다. 애초에 예속 함정도 별로 없어서 북한 정보선이나 북한 어무름반선 같은 게 떴다 하면 바로 긴급 출항시킨 뒤 2주 넘게 배를 띄워놓기도 하고 배가 없어서 임무 그대도 잘 안 되는 일이 파다했다. 그때도 중국 정보선 접촉으로 우리 배가 긴급 출항을 나갔을 때였다. 정보선은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동하면서 우리나라 함정이나 항공기 또는 관련 전력을 파악하는데 이놈들이 그날따라 돌아가질 않았다. 함정 인원은 서서히 미쳐가고 상황실에서 당직을 서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나고 당직 사관도 앉아서 잠들어 있고 그랬었다.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터라 경각심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을 때쯤 상황실에서 갑자기 퉁퉁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직 사관이 자다가 놀라서 깰 정도로 소리가 상당히 컸는데 암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새 한 마리가 배에 부딪혔거나 그런 충돌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상황실 한쪽 구석에서만 나고 있었다. 누가 이 시간에 작업이야. 화가 잔뜩 난 전탐장이 갑자기 악을 지르면서 그 옆에 격실로 범인을 쫓으러 갔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레이더나 보고 있었는데 옆 격실로 갔던 전탐장이 얼굴이 말 그대로 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다. 당직 사관한테 같이 옆 격실에 가서 볼 게 있다고 말까지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전탐장이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도 좋지 않은데 당직 사관까지 자리 비우면 말이 안 되니까 상황 일지를 쓰던 수병을 보냈다. 역시나 수병도 마찬가지로 완전 하얗게 질려와서는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고. 쿵쿵거리는 소리는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려서 몸이 격벽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던 것이다. 해군 출신이거나 현역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배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보통 현장을 유지시켜야 한다. 큰 배들은 냉동고가 있고 독도함 같은 경우는 시체 보관실에 시체를 보관할 수 있지만 PCC 같은 작은 함정은 그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 당직 사관은 말 그대로 멘탈이 나가서 바로 함장님을 불렀고 함장님도 오셔서 보았는데 상황실에 들어오더니 완전히 주저앉았다. 함대의 보고 완료 후 수리 중이던 배를 긴급 소집해서 다른 PCC랑 임무교대를 해야 하니 바로 RTB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쿵쿵거리는 소리의 정체를 알고 나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다. 쿵소리 한 번에 온몸에 털이 서는 것 같았다. 의무병이 신상을 확인한 결과 망자는 병기병이었다. 나와 평소에 같이 현문 당직을 서면서 장난도 치고 친하게 지냈던 수병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레이더를 보는 건지 레이더가 나를 보는 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당직이 끝났고 교대하는 다음 당직자들도 이미 소식을 듣고 인계사항을 전달받으면서 정신 빠져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옆에 격실에 자살한 수병이 있는데 파도 때문에 시체가 흔들려서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그걸 참고하라는 것이 인계사항인 것이다. 결국 여차저차 항에 복귀했고 의무대와 헌병대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유해를 실어가고 함총원도 한 명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었다. 결국 원인은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군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 보니 가족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만 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딸아이의 스쿨버스. 로지는 버스를 기다리며 뽕무늬가 그려진 가방에 지퍼를 한참 올렸다 내렸다 했다. 그녀의 부모는 로지만큼이나 긴장한 상태였지만 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들은 그녀의 학교 첫날이 불안이 아닌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랬다. 물론 학교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기에
그녀를 학교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그들이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기도 전에 밝은 노란빛에 버스가 집 앞에 멈춰섰다. 버스는 놀랍게도 텅 비어 있었고 그 광경은 가족의 불안감을 더하기만 했다. 로즈는 큰 포옹과 몇 번의 키스를 가족에게 받고서는 버스로 들어가 앞으로 향해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았다. 통통한 외형의 운전사는 부모에게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소중한 아이 뒤로 물은 기익 소리를 내면서 다쳤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게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남편과 같이 길 건너편의 모퉁이로 사라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좋은 하루를 보내고 올 거야. 그녀의 아버지는 이마에 키스하며 아내를 진정시켰다. 알아. 그녀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동의했다. 난 샤워하러 갈게.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의 발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커다란 경적 소리가 그를 떨리게 했다. 행복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또 다른 버스가 그의 집 앞에 도로 앞에 멈춰 서 있는 걸 봤을 때 그는 헛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버스의 거대한 문이 미끄러져 열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토마스 씨. 나이 든 버스 기사는 다정한 할머니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다. 로즈는 학교 첫날 준비가 됐나요?